학생 때 여드름이 많이 났었고 지금은 어쩌다 하나씩 나고 거의 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잘못 짜서 생긴 패인 상처랑 여드름 흉터 같은 게 많은데요. 맨들맨들해지기는 어려운가요? 적합한 시술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드름 흉터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드름은 시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예방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학생 때 여드름이 많이 날 때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드름 치료보다 여드름 흉터 치료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가끔은 여드름은 다 낫는 질환이니까 나중에 뭐 흉터 치료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흉터 치료가 너무 어려워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드름이 날 때 와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여드름이 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여드름 자국이 있을 때 오시면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드름 자국이 남았을 때 초기에 좀 약한 흉터 치료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 여드름 자국이 여드름 흉터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 자국이 그냥 뒀을 때 흉터가 되는데 치료를 통해서 그냥 정말 멀쩡한 피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러한데 초기에 빨리 치료해주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여드름이 났을 때 여드름을 빨리 치료해 주는 거, 두 번째는 여드름 자국이 났을 때 빨리 와서 흉터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질문 해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다 벌써 지나갔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중요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흉터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드름 흉터는 단언컨대 되게 어렵고요. 뭐 되게 좋은 레이저가 하나 있어서 그것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참고로 저희 병원에 이제 울트라 펄스 앙코르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장비, 뭐 한 번 치료하면 일반 프락셀의 5배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장비가 있는데, 저는 그 회사의 광고를 보고 그 레이저의 이름을 보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많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하지만 치료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다고 해서 막 되게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저가 효과가 되게 좋지만 그 레이저 장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환자분의 흉터 상태라든지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상태라든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하는지가 되게 좋아요. 되게 이제 안타까운 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상담을 받고 오시면 다른 병원에서 프락셀,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일단 프락셀인데, 프락셀 3번 받으면 돼요. 프락셀 5번 받으면 돼요. 이런 상담을 받고 오세요. 3번하고 5번 받으면 저는 아무것도 좋아지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한테 아니에요, 뭐 10번이 필요할 수도 있고 15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울트라 펄스 앙코르 레이저가 유명하지만 이거 뭐 3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설명드리는데 되게 긴 시간을 할애해요. 첫 번째, 프락셀 레이저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프락셀 하면 프락셀 레이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프락셀 레이저에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만 한 7종류의 프락셀 레이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울트라 앙코르 펄스 레이저, 아비오 프락셔널 레이저, 뭐 아이콘 프락셔널 레이저, 뭐 시크릿 프락셔널 레이저, 뭐 펄 프락셔널 레이저, 뭐 엄청 많습니다. 뭐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 피코 프락셔널도 피코슈어, 피코웨이 프락셔널 레이저, 뭐 이렇게 엄청 많은 프락셀이 있는데 장비마다 효과도 다르고 환자들마다 쓰는 것도 다르고 좋아지는 정도도 다르고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안 써야 되는 게 있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안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그럼 프락셀 3번이요. 이렇게 하는데 답답하죠. 조금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저는 종류를 설명드리고, 환자분의 피부는 약해서 요 정도 프락셀밖에 못 받아요. 울트라 펄스 앙코르는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강한 시술이기 때문에 되게 튼튼한 피부만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되게 튼튼한 피부면 울트라 펄스 앙코르부터 시작해 봅시다 라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가 첫 번째긴 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본인 피부에 맞지 않는 레이저는 오히려 흉터를 나쁘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예전에는 흉터 치료에 그냥 단순히 레이저만 썼어요.
레이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흉터가 상처가 아물어버린 거잖아요. 그냥 끝나버린 거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레이저를 통해서 다시 상처를 내는 겁니다. 다시 흉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상처를 내서 다시 아물게 해서 상처를 좋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죠. 아프고 너무 상처를 많이 내면 오히려 더 패이기도 하고 너무 자주 상처를 내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라서 되게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프락셀 레이저만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만 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상처가 상처만 낸다고 살이 차오르나요? 그렇진 않죠. 상처가 차오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합 치료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PDRN이라고 하는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성분을 주사하거나 뭐 PDL이라고 하는 되게 복잡한데요. 그런 성분들을 레이저 시술 후에 또 주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빨리 회복되고 흉터도 빨리 차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생 성분에 있는 성분들을 도포해 주기도 하고 재생 테이프를 붙여서 빨리 회복을 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필링 제품, 뭐 도트필, 뭐 TCAP라고 하는데 상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필링 같은 것도 병합하기도 합니다. 흉터 치료의 중요한 거는 상처를 내는 과정. 좋은 레이저로 내 피부에 맞는 레이저를 통해서 상처를 내고요. 그 다음에 상처의 회복 과정. 이 상처가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부수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꺼져 있던 부분이 다시 많이 차오를 수 있게 하는 시술들을 같이 병합해서 반복적으로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10회, 15회 꾸준히 하면 살이 어느 정도는 차오릅니다. 다만 흉터는 슬픈 얘기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치료를 설명할 때 지금 가지고 계신 흉터의 한 40%, 50% 좋아지는 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정도 좋아지게 하려면 한 10번, 15번 이상 치료, 뭐 많으면 20번, 뭐 25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걸 이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5번, 10번 하고 뭐 1, 2년 쉬었다가 피부가 좀 회복되고 나서 다시 또 5번, 10번 하고 이렇게 막 3년, 4년, 5년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3번 하면 돼요. 그냥 뭐 프락셀 레이저 받으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받고 오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여기는 치료를 못 하나 보다. 뭐 딴 데서는 3번, 5번 하면 된다는데 뭐 10번, 15번 몇 년을 얘기하지? 이렇게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거는 흉터 치료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내 피부에 맞는 레이저를 선택해야 되고 레이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레이저에 맞는 내 피부에 맞는 피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부수적인 치료를 어떻게 컨비네이션 해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치료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거나 뭐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흉터 치료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흉터 치료에 실망하거나 나빠졌다, 치료에 효과가 없다, 피부가 예민해졌다라는 후기를 남기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상에서 뭐 개인 블로그에다가 어쩔 수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레이저만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뭐 3번, 5번 이렇게 받으면 그 결과는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나에게 맞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시술을 병합해야만 그나마 40%, 50%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여드름 치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드름이 나는 환자분이라면 여드름이 나는 자녀분이 있거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빨리 적절한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자국 치료를 통해서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여드름 흉터가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치료에 실패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포기하지 않아요. 3번 하면 다 난다 그랬더니 얼굴만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흉터는 그대로고 포기합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이해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개선된 흉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뭐 여드름 흉터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